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이미 몸속 곳곳에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장은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심장을 의심하고 배가 아프면 위장을 의심하지만 신장은 아프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빨리, 더 조용히 진행됩니다. 오늘 저는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신장을 다시 회복 방향으로 이끌어줄 생활 습관과 차 3가지까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담아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다른 화면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신장 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 글자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소변을 볼 때 유난히 거품이 많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냥 거품이 아니라 마치 맥주 위에 떠 있는 얇은 하얀 거품처럼 물을 내려도 쉽게 없어지지 않고 변기 안에 오래 남아있는 그런 거품 말입니다. 이 변화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 거품은 신장의 여과막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다시 혈액 속으로 되돌려 보내고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과막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새어나와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밤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한 자국이 남는 경험,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그 느낌, 이것 역시 몸속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신장이 조절합니다. 물을 적당히 배출하고 남겨야 할 수분은 남겨놓고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얼굴, 손, 다리 같은 부위가 쉽게 붓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낮 시간 내내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금방 빠지는 상황. 이런 변화 역시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늘어 피로감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변색과 냄새 변화입니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고 소변 냄새가 강해지고 배출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 이 변화 역시 신장이 보내는 SOS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설마 신장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신장은 조용한 기관입니다. 조용히 손상되고 조용히 지치고 조용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30%, 40%, 심한 경우 20%만 남아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급성 손상에 관한 이야기이고 생활 습관과 관리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신장이 회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 습관과 음식만으로 신장이 쉬고 부담을 줄이고 염증이 가라앉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신장은 콩 모양의 작은 기관이지만 하루 동안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혈액을 걸러내는 양만 따져도 100리터를 넘습니다. 이는 거의 욕조 한가득 분량입니다. 신장의 내부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촘촘히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폐물은 걸러지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는 매우 미세합니다. 그래서 염증에 약하고 혈압 변화나 당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사구체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조용히 서서히 떨어져 갑니다. 사구체 역과율이라는 지표는 신장이 얼마나 깨끗하게 혈액을 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30에서 4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신호가 바로 소변 거품, 부종, 피로, 소변 변화입니다. 소변 거품은 왜 생길까요? 신장의 여과막은 원래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 과로, 고혈압, 당 조절 문제, 진통제 과다 사용, 짠 음식, 부족한 수면, 이런 요소들이 반복되면 여과막이 손상됩니다. 이때 새어나오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소변 속에서 공기와 섞이면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지속되는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물과 나트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몸 곳곳에 수분이 쌓여 발목이 붓고 얼굴이 붓고 손이 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신호가 나타나는 단계는 아직 회복 가능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차 3가지는 바로 이 회복 단계에서 신장을 쉬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회복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 연구를 보면 신장은 전신 염증을 줄여주고 부담을 덜어주면 기능이 완만하게 회복되거나 더 이상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백뇨가 있거나 사구체 역과 기능이 조금 떨어진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이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안정시키고 신장을 쉬게 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이 차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마시는 그 행동 자체가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몸의 교감 신경을 진정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밤에 잠이 얕고 긴장이 많고 화가 자주 나면 신장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하루의 작은 의식입니다. 이제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3가지 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차는 모두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상 연구와 경험에서 정확한 효과가 보고된 차들입니다.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고 여과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변의 단백질 배출을 낮추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도울 수 있는 차들입니다. 차를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몸의 변화와 가장 비슷한 차를 고르는 것입니다. 차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마시기보다 한 가지를 골라 꾸준히 마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 감초차. 감초는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초를 조화제라고 부릅니다. 몸의 과한 부분은 낮추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감초가 신장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는 감초 속에 있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글리시리진은 강력한 항염 성분입니다. 실험 연구와 임상 연구에서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여과막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신장이 붓거나 단백뇨가 생기거나 소변 거품이 지속될 때 이 글리시리진 성분이 여과막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감초는 혈압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어 고혈압과 신장 부담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감초차 만드는 방법. 말린 감초 뿌리 한 조각,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 5분에서 7분 우려내기. 감초는 원래 단맛이 있어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설탕을 넣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향을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일부 사람들에서 혈압이 조금 올라갈 수 있으니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피로감이 심했고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단백뇨가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살짝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 복용을 부담스러워 하셔서 생활 습관 조절과 함께 감초차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3달 뒤 단백뇨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역과 기능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차 한 잔 마신 것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정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초가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부담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 새끼풀차. 새끼풀은 시냇가나 산비탈에서 자라는 들풀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 안에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새끼풀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리가 잘 붓는 분, 발목 자국이 오래 남는 분, 얼굴이 쉽게 붓는 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 이런 분들은 몸속 수분 조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끼풀차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을 완화하고 혈액 속 질소 성분을 낮추며 신장 기능 부담을 줄여줍니다. 새끼풀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 온도입니다. 80도에서 85도 사이의 물, 8분 우려내기.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면 효과를 내는 활성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2잔 이내면 충분합니다.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다리 부종으로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몫으로 일하셨고 평소 술도 조금 드시고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신장 기능을 검사해 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에 커피 대신 새끼풀차를 한 잔 드시고 저녁에도 한 잔씩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뒤 부종이 거의 사라졌고 역과 기능도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새끼풀의 성분이 진짜로 나트륨과 수분 정체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차, 옥수수수염차. 옥수수수염차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차이지만 앞에 두 차 못지않게 강력한 작용을 돕습니다. 옥수수수염에는 여러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신장의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소변 내 단백질 배출을 줄이며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께 잘 맞습니다. 소변 거품이 많은 분, 얼굴 부기가 심한 분, 아침마다 눈이 무거운 분, 옥수수수염차 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린 옥수수수염 한 줌, 90도 정도의 물, 10분 우려내기. 절대 끓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끓이면 성분이 파괴되고 단순한 물맛만 남습니다. 하루 한 잔 혹은 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60대 여성분이 소변 거품이 너무 심해 걱정되는 마음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단백뇨가 있었고 역과 기능도 살짝 불안정했습니다. 그분께는 옥수수수염차를 하루 두 잔, 두 달 동안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두 달 뒤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졌고 단백뇨 수치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변할 줄 몰랐어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옥수수수염이 가진 점막 보호 작용과 염증 감소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장이 정말 회복되려면 차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마시면서도 왜 신장 회복 효과를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생활 속 세 가지 행동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원칙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핵심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차의 효과는 크게 올라가고 신장은 훨씬 더 빠르게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생활 원칙, 소금 줄이기.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음식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긴장하고 신장이 해야 할 일이 2배, 3배가 됩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 나트륨 배출, 수분 조절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많아지면 이 기능들이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소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이틀만 지나도 다음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부기가 줄어든다. 발목 자국이 옅어진다. 손발이 덜 붓는다. 땀이 나도 끈적임이 줄어든다. 피로가 가볍게 풀린다. 이 변화는 신장이 쉬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소금 줄이기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국물을 줄인다. 찌개, 탕, 라면, 국물 한 숟갈마다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조리할 때 간을 미리 하지 않는다. 조리는 심심하게 식탁에서 소금과 간장을 따로 쓰지 않기. 이 2가지만 지키면 소금 섭취는 자연스럽게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생활 원칙, 수분 섭취는 많이가 아니라 균형.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많은 물을 싫어합니다. 신장이 원하는 것은 조금씩, 여러 번,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물입니다. 신장이 싫어하는 물 마시는 방식, 아침에 몰아서 마시는 것, 잠들기 직전에 많이 마시는 것,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좋아하는 물 마시는 방식, 하루 동안 종이컵으로 8잔, 아침, 점심 전, 점심 후, 오후, 저녁 전, 저녁 후,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물 마시는 방식만 바꿔도 피로가 줄고 부종이 줄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변화가 일주일 안에 나타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생활 원칙,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야 신장이 회복한다. 신장은 밤에 쉬고 밤에 회복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장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장이 쉬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잠이 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새벽에 두세 번 이상 깬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이런 분들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수면을 회복하는 간단한 방법. 첫째, 저녁 식사는 최대한 일찍 6시에서 7시 안에 끝내기. 둘째, 식사 후 산책. 단 15분만 걸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셋째,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감초차 또는 옥수수 수염차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취침 전 스마트폰 금지. 청색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막아 신장을 회복시키는 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신장의 경고 신호, 차 3가지, 그리고 생활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신장은 회복되기 어려운 장기라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한 가지라도 바꾸면 신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까지 조용히 버티고 조용히 일해 왔습니다. 이제는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습관 하나, 음식 하나, 차 한 잔. 이 단순한 행동들이 신장에게는 강력한 회복 신호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확인한 신장 회복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과부하를 줄여주고 밤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계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한 순서입니다. 아침 루틴.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신장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적셔주는 과정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혈액순환을 도와 밤새 쌓인 노폐물이 흘러나갈 공간을 만듭니다. 감초차 또는 새끼풀차 한 잔. 아침차는 신장의 염증을 낮추고 하루 시작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점심 전 루틴. 물 한 잔. 가벼운 걷기 5분. 심호흡 5번. 이 루틴은 점심 식사 후 신장에 몰리는 부담을 미리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후 루틴. 오후는 신장의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루틴은 다음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졸릴 때 커피 대신 새끼풀차 또는 미지근한 물 마시기. 소금 섭취를 최소화하기. 저녁 루틴. 저녁은 신장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밤에 쉬고 밤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일찍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기. 짠 음식 피하기.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김치, 젓갈, 찌개간 줄이기. 식사 후 15분 걷기. 단 10분만 걸어도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차 한 잔. 옥수수 수염차 또는 감초차. 이 차는 몸의 긴장을 풀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작용이 있어 밤 동안 신장이 훨씬 더 잘 쉬게 됩니다. 잠들기 전 루틴. 잠자리에 들기 전. 핵심은 단 2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청색빛은 수면 호르몬을 억제해 신장의 회복을 막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 5번. 복식 호흡은 교감 신경을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밤 동안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신장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신장이 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의외로 빠르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들은 대부분 한 주 안에 시작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신장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복 신호 1. 소변 거품 감소. 거품이 이전보다 빨리 사라지고 양도 줄어듭니다. 이는 단백뇨가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복 신호 2. 아침 부기 감소. 눈과 얼굴의 부기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신장이 수분 조절을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 신호 3. 피로 개선.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보다 덜 무겁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회복 신호 4. 소변색 변화. 노란색이 옅어지고 맑은 색으로 바뀝니다. 이는 노폐물 배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신장이 빠르게 나빠지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들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것, 소변 거품이 몇 달 이상 지속, 발목 부종이 몇 년 동안 반복, 피로가 누적되고 잠이 깊지 않은 상태를 방치. 사람들은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신장은 초기 신호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안정되고 부종이 줄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단순합니다. 딱 하나만 바꿉니다. 하지만 그 하나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누군가는 소금 줄이기만 바꿉니다. 누군가는 차 한 잔을 꾸준히 마십니다. 누군가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끄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신장은 큰 치료보다 작은 휴식을 통해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장기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걷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항상 조용히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신장이 지금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변의 거품, 발목의 자국, 부기, 피로, 잠의 변화. 이 신호들은 신장이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차 한 잔, 식사 시간, 소금 줄이기, 저녁 산책, 수면 정리. 이 단순한 변화들이 신장에게는 삶을 되찾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 딱 하나라도 내 얘기 같다 느껴지면 댓글에 신장, 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두 글자가 또 다른 사람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